만약 그가 만약 그가 국경이 폐쇄된다는 법안에 서명한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경이로운 국경 순찰대에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국경은 폐쇄됩니다. 대통령님, 전직 대통령. 그 사람들은 JX와는 달리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에게 이 다음 문제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집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진실입니다. 대통령님, 2020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 3년 반 동안 당신은 반복적으로 거짓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했고 여러 번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토론에 앞서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은 인용문에서 당신은 간신히 패배했다고 인용문에서 당신은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아니요. 저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말했죠. 제가 비꼬는 말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는 근소한 차이로 졌어요. 비꼬는 말이었어요. 보세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보면 돼요. 그리고 그들은 승인을 위해 의회로 돌려보냈어야 했어요. 저는 거의 7,500만 표를 얻었어요. 현직 대통령이 얻은 가장 많은 표예요. 제가 2016년에 얻은 63표를 얻으면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들었어요. 선거는 사람들이 선거를 사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장벽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 해요. 국경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좋은 선거를 치러야 해요. 전 대통령 도리의 선거는 나쁩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투표하게 하려고 해요. 그들은 영어도 못해요. 그들은 사실상 어느 나라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들이 투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냉소적인 태도를 감지하지 못했고, 간신히 놓쳤고, 우리는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우리는 명확히 하기 위해 지적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맹은 많은 판사들 앞에서 60건의 소송을 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어떤 판사도 보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뮤어, 그리고 광범위한 사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트럼프, 그들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선거에서 한 사람이 자격이 없고 미국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시스템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는 방식입니다. 사실을 살펴보면 저는 당신이 특별하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조지아를 보여드리고 위스콘신을 보여드리고 펜실베이니아를 보여드리고 우리는 정말 많은 사실과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오래된 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쇠퇴하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해리스 부통령님, 오늘 밤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셨죠? 그는 근소한 차이로 졌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선거에서 지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당신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나온 것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선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길 때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말한 다음 기부자, 유권자, 선거 관리자를 나열하고 장기 징역형을 포함한 법의 최대 한도로 기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귀하의 캠페인의 수석 변호사 중 한 명이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를 위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투표를 억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여기서 하려는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8,100만 명에게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점을 분명히 해두자. 그리고 분명히 그는 그것을 처리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처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유권자의 의지를 뒤집으려는 미국의 대통령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부통령으로서 전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를 비웃고 있습니다. 저는 군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중 일부는 당신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수치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대선 토론에서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당신이 실제로 그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당신이 졌다는 법정 소송을 거듭해서 부인할 때 그것은 아마도 우리 오른쪽에 있는 후보자에게 사실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기질이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은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답변할 시간을 1분 드리겠습니다.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세계 지도자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인 빅토르 오르반은 강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강인한 사람입니다. 똑똑합니다. 헝가리 총리입니다. 그들은 왜 전 세계가 폭발하는 걸까요? 3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폭발하는 걸까요? 그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중국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렵다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지만 그저 그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중국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북한도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그는 러시아가 그를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노드스트림 2 파이프라인을 종료했고 바이든은 첫날에 다시 설치했지만 그는 엑셀 파이프라인을 종료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엑스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는 그것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가 유전역을 지나 독일로 향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라인입니다. 보세요. 빅토르 오르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존경받고 가장 두려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토론에서 본 그 약하고 한심한 남자가 그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녀 대신 출마했을 거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표를 하나도 얻지 못했고 그는 1,400만 표를 얻었고 당신이 한 일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1,400만 표를 얻었고 그들은 그를 대통령직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작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녀를 싫어합니다. 그는 그녀를 참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전직 대통령. 하지만 그는 1,400만 표를 얻었습니다.